자,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조금만 좀 힘내시고 그 7교시에는 제가 그 실습이랑 개인 정리하는 시간 드릴 테니까 5교시랑 6교시는 조금만 집중해서 좀 잘 봐주세요. 아시겠죠? 라인은 그 줄 번호는 494번이고요. 그 방금 제가 박스 모델이라는 걸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당 선택자에 숨어 있는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뭐 박스가 이거 전체를 다 차지하는 블록 레벨이냐, 아니면 그 해당 문자, 해당 컨텐츠 영역만 표시하는 인라인 레벨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했답니다. 그래서 뭐 속성의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라든지 또는 블럭이라든지 이거를 지정을 해서 변경도 가능하니까 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태그를 안 보이게 하려면 디스플레이 넌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지정해 볼까요? 뭐 심심한데 이렇게 인라인 이렇게 복사를 한번 해서 복습 겸 한번 해봅시다. 뭐 H1의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H1 태그 자체가 블록 레벨 전체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속성을 디스플레이를 인라인으로 일단 변경을 해서 뭐 1차적으로 한번 확인만 하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십니까? 원래가 CSS가 전체 한 라인을 다 차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앞 시간에 제가 배운 거 잠깐 복습을 하면 이거를 이거 어디 갔지? 디스플레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주석을 좀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이거. 자, 이 디스플레이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지웠다 치고, 예를 들어서 지웠다 치고, 그리고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되는 부분들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 속성의 디스플레이 부분에 인라인 대신에 이거를 넌이라고 해요. 넌 이렇게 저장 이렇게 그랬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아예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뭐 간단한 거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만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라고 하면 나중에 정리하실 때 본인들은 그 코드를 가급적이면은 이거를 한번 다 확인 한번 해줄 걸 조금 당부를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내려가 볼까요? 이거 내용 간단하게 봤고, 자, 그리고 이제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보시면 H1이라는 선택자나 뭐 A라는 선택자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콤마를 이용을 해서 이 스타일 적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VS 코드를 보면 현재 이 H1이라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이랑, 이건 잠깐 지울게 제가. 이 내용이랑 이 밑에 있는 A 태그 안에 있는 이 스타일을 적용하는 내용 두 개가 똑같죠.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이거를 콤마를 해서 A라는 선택자를 같이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H1 또는 A라는 거를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과가 확인해 보시면 동일하죠. 그죠? 뭐 이거 H1 태그거나 아니면 A 태그이거나 두 개 동시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거를 중복되는 게 또 보면은 이제 보시면 이게 또 중복이 되죠. 앞에 보더라는 부분이 이렇게, 그죠? 중복이 되어서 이렇게 줄여서도 표시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줄만 복사를 해서 이 부분을 대체를 합시다. 이렇게 됐나요? 이 보더 경계에서 이 픽셀이라고 하는 크기의 의미는 굵기를 얘기하고, 솔리드는 이거의 경계의 선에 그 실선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그걸 선의 색깔을 레드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리팩터링이라고 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를 하고 있답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그 나중에 제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떠한 기능이라든지
특정 이제 패턴들을 우리가 뭐 공부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할 때 공통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다 뭐냐면 중복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개발을 할 때 뭐 상속 개념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인터페이스 개념을 뭐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 왜 이거를 했을까라는 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 중복 제거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리팩터링이라고 해서 리가 뭐 다시지 않습니까? 사실 팩토리가 공장이고 뭔가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 다시 만들다, 다시 재조립하다. 그러니까 좀 더 뭔가를 이 코드를 좀 슬림화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변경을 하거나 재사용할 때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게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하지라고 보면은 보통은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천천히 또 내려가 볼까요?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 크롬 웹 브라우저에서 이제 오른쪽 개발자 도구에서 박스 모델에 제가 마진이 뭐고 해당 경계가 뭐고 그 보더죠. 경계가 뭐고 그 안에 컨텐츠가 뭔지는 얘기했는데 패딩 값을 없었어요. 그러니까 패딩에 이거를 박스 모델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앞 시간에 컨트롤 시프트 C 하죠. 얘 개체를 선택을 해보시면은 이 박스에 보시면 패딩 부분에 이게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패딩 부분을 한번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이 경계죠. 경계를 기준으로 바깥에 있는 게 마진이고요. 이 빨간색 경계를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게 패딩이거든요. 패딩이 지금 없다는 거는 그 여백이 없는 거죠. 한글로 치면 들여쓰기도 좀 비슷한가요? 원래 글자가 그 본문 내용에 있으면 들여쓰기라면은 기존 단락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얘를 한번 추가해 볼까요? 자, 요 패딩 속성의 밸류 값은 20 픽셀 단위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좀 박스가 안쪽 부분에 좀 약간 좀 더 여유가 생기지 않으셨나요? 그죠? 한 번 더 볼까요? 밑에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 자, 지금 하늘색 이 부분이 컨텐츠라고 보면은 이제 위에 박스 오른쪽 위로 올려 이동을 해 보시면 이제 녹색이 패딩 영역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보더 경계 부분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리고 경계 바깥쪽에 있는 게 여기 마진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십니까? 이제 전체를 다 이제 한 번은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박스 모델에 있는 구조에 대해서 이걸 얘기를 좀 드렸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뭐 작업을 하시다가 해당 웹 안에서 구조를 어떤 위치를 제가 변경하거나 바꾸려고 하는데 뭔가 하나 약간 뭐 공백이라든지 뭐가 한 가지 밀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얘네들을 이렇게 웹 브라우저에서 크롬에서 개발자 도구로 이걸 이제 검색을 해서 이거는 하나씩 찾아서 그 뭐 제거를 하거나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패딩이 20이라고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른쪽에 이 수치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제가 이미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한 100으로 한번 해볼게요. 100 이렇게 위쪽에 탑 쪽에 패딩을 이렇게 여기 변경이 됩니까? 그럼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크기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됐습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 왼쪽 패딩은 제가 뭐 0으로 주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 잘 보면은 이 거의 붙었지만은 이 박스 개념으로 치면 약간 완전 붙었지만은 이 컨텐츠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그 여백이 또 있죠.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진도 위에 보시면 이것도 0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줘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변경하면서 해당 웹 화면상에 그 표시되는 구조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근데 얘를 변경한다고 해서 이 소스상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변경이 됐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원래대로 하려면 F5번 세로 고침을 하시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고만 하세요. 예, 그래서 박스 모델에 있는 기본적인 경계를 기점으로 해서 뭐 패딩이 뭐냐, 마진이 뭐냐, 뭐 이런 것들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얘를 하나 더 추가를 할까요? 여기 CSS를 한 개 더 추가를 해봅시다. 자, 이거를 뭐 얘를 복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얘 CSS를 한 개 더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볼까요? 이제 박스를 두 개를 두고 봤어요. 자, 그러면 이 위에 CSS라는 이 전체 블록 레벨 엘리멘트 요소와 아래쪽에 있는 CSS 블록 레벨 요소에 두 가지의 겹치는 부분 혹시 보입니까? 위에 그 CSS에서는 아래 바텀 바닥 쪽에 마진이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CSS에서는 위에 탑 부분에 여기 마진 부분이 보이시죠? 두 개가 혹시 겹치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얘를 만약에 여기를 선택을 했다. 그리고 뭐 보더나 마진이 이렇게 있는데 뭐 마진은 제가 0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자, 근데 보시면은 없어지긴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죠? 사실 밑에 여기 보시면은 얘가 뭐가 있습니까? 그 탑, 그러니까 위쪽 방향 쪽으로 마진이 남아 있죠. 그럼 얘를 한번 또 없애볼까요? 얘를 위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거 이해 갑니까? 지금 위에도 하나의 박스가 있는데 아래쪽 바닥 쪽에 마진이 있었고 밑에 박스에도 위쪽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마진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위에 있는 박스의 아래 그 마진 값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공간이 생겼었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했죠?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윗방향의 마진을 이걸 0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변경한 거 보이십니까? 요거 참고를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요거. 자, 그래서 이 테두리와 테두리 사이 간격이 지금 겹쳐서 지금 보이는 부분들 뭐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여기 H1에 해당 마진을 0으로 변경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세로 고침해서 웹브라우저 상에서 임의로 변경된 거 말고 이제 이걸 코드 상에서 변경을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적용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확인 좀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위에 박스, 아래 박스의 중간 부분에 이게 겹쳐져 있더라.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나중에 한번 찍어 보세요. 요거 아마 그냥 바로 그냥 찍고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수치는 이런 거는 제가 뭐 확인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제가 맡기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거는 뭐 직접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내려가서 예, 이번에는 뭐 패딩도 있고 마진도 있고 이제 폭도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하는데 뭐 디스플레이가 그러니까 전체는 블록 레벨이지만 보이는 거는 우리가 폭을 100픽셀로 지정하는 것도 있네요. 이것도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뭐 속성 변경해서 확인만 하시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픽셀이 이 몇 픽셀이죠? 얘가 찍어 보시면 여기 해당 100픽셀 이렇게 나오죠? 여기 100 곱하기 43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표시가 되고 있죠? 이 부분. 자, 그리고 이제 검색어는 키워드는 그 CSS의 박스 모델이라고 검색을 해서 나중에 검색할 때 조금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됐고.
이거 계속 제가 확인을 한 부분이라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이제 박스 모델 한번 써먹어 보려고 합니다. 뭘 써먹을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뭐죠? 그 박스 모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웹상에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그 HTML 뼈대만 구조로 지금 들어가 있고 아직까지 이거를 뭐 영역을 나누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씩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획서 했던 것처럼 그 기획서가 어디 있었죠? 제가 처음에 들었던 그 HTML 그 PDF를 보시게 되면 기획서가 이렇게 되지 않았었나요? 이렇게? 원래 우리 기획서가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뼈대만 지금 냅다 1, 2, 3번이 이게 위에서 아래로 그냥 그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그 헤더 부분, 뭐 섹션 부분, 바디 부분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다는 이야기니까. 자, 볼게요. 그래서 이제 웹이라는 태그에 대해서 그 웹이라는 태그가 이건 이제 닫겠습니다. 여기 예제는 이 우리가 기본 뼈대를 했던 이 웹이라는 얘네를 밑에다가 바텀을 뭐 하나 줄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두 가지를 나란히 이제 뭔가를 이렇게 좀 배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OL이라는 태그의 오른쪽에 이 초록색 그 경계 보이십니까? 그쪽으로 선을 끄면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웹의 입장에서는 바닥에다가 선을 하나 끌 것이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OL이나 초록색 입장에서는 세로 선을 이렇게 하나 끄시면 되잖아요. 그럼 영역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이렇게 나눠집니까? 기본 선을 기준으로 해서 맞나요? 자, 간단한 거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H1에 해당 이 보더랑 이제 바텀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 한 번에 한 큐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기획한 의도대로 딱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로 기획했던 디자인 쪽에 화면 설계 쪽으로 좀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조율을 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H1의 이 사이즈는 45, 이 텍스트 문자열의 얼라인, 이 배열, 그러니까 정렬은 센터, 가운데 정렬, 그리고 이 경계의 바닥은 굵기는 1픽셀로 할 것이고 선은 실선, 색깔은 그레이로 하겠다. 자, 이걸 한번 샘플링 해볼까요? 자, 이거 복사를 해서, 자, 지금 연습이니까 어디 갔죠? 아까 ex1.html 잠시 여기로 갈까요? ex1.html 이제 여기 잠시 오겠습니다. 박스에서 ex1번으로 잠시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예제 ex1번의 html이라는 파일에서 연습 좀 하고 실제로 1, 2, 3 그 인덱스에 적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거는 제가 잠깐 스타일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H1이었고요. H1으로 바꿨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겠습니다. 클래스도 일단 잠시 이거 다 제거하겠습니다. 아이디도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H1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웹의 여기 대해서만 그 글자 크기,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 바닥 쪽에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이 화면을 웹 브라우저 상에 연결을 이렇게 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선이 하나 그어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678번 라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복사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H1. 그리고 적용한 파일은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 ex1.html에 하고 있습니다. 폴더는 오늘 날짜 폴더고요. 자, 좀 비슷하게 일단 됐습니까? 이거를 적용하니까 뭐 일단은 뭐 이렇게 이제 그럼 세로선 한번 그어보러 갈게요. 세로선. 자, 가봅시다. 일단 뭐 위쪽이 넓고 뭐 아래쪽이 또 좁아서 어떤 패딩을 조정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크롬에서 제가 오른쪽에 박스에 수치를 더블 클릭해서 그 변경하면서 임의로 조정하는 거를 보여드렸죠. 그 내용이거든요. 그건 일단 참고만 조금 하시고 이건 좀 내려가겠습니다. 자, 뭐 얘가 원하는 게 일단 마진을 한번 0으로 한번 해보라고 하네요.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마진을 0으로 하는데 방향이 동서남북에 대한 특정 조건이 없다면 전체를 다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진에 대해서 뭐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아직 제가 저장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아무튼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장. 그리고 이렇게. 자, 그리고 웹의 상단에 공간이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못 느끼겠는데 한번 비교를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마진을 0을 하기 전 요만큼이었는데 마진을 0을 주문해서 요만큼. 이런 게 좀 느껴지나요? 보셨죠? 이거는 개인 취향입니다. 아시겠죠? 답은 없어요. 답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연습용으로 한번 해보는 거니까. 자, 그리고 뭐 테두리와 웹이라는 텍스트가 너무 달라붙어서 뭐 공간 여백을 20만큼 주겠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뭐 일단 참고만 하시고 이제 세로 줄 긋기. 자, 715번 라인입니다. 715번 라인. 자, 세로 줄을 한번 꺼 봅시다. 자, OL이라는 태그 쪽에 보더, 경계, 라이트 오른쪽에 대해서만 굵기는 1, 실선으로 솔리드, 그레이, 회색으로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 태그를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722번 라인 하고 있습니다. 메모장에 722번. 이거를 그 스타일이라는 태그 안에 OL이라는 태그 선택자를 선택해서 안에 스타일의 속성은 경계의 라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적용을 하시게 되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OL이 제가 없나요? 한번 볼까요? OL이 있죠. OL이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안 보이는데 지금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확인해 볼게요. 맨 오른쪽에 지금 그 스토리가 우리는 여기를 원하는 건데 근데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 OL이라는 게 그 잠깐 개발자 도구 한번 열어서 이 컨트롤 시프트 C를 한번 하신 다음에 얘의 정체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리스트 이게 좀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OL. 이 OL의 정체가 뭐였죠? 인라인이었어요? 블록 레벨이었어요? 그냥 블록 레벨이었어요. 박스가. 그러니까 해당 태그의 선택자들이 이 속성이 뭔지에 따라서 내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결과값이 그 박스에 영향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오케이, 알겠어요. 나는 OL이라는 게 단순히 인라인 레벨인 줄 알고 그냥 오른쪽 선만 했더니 띡 어디로 갔죠? 여기로 갔다라는 거. 그죠? 그럼 이제 방법은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 많겠죠. 그죠? 뭐 이걸 인라인으로 뭐 바꾼다든지 뭐 나중에 뭐 다른 뭐 방법을 또 쓰겠죠.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OL이라는 선택자를 얘를 선택을 했고 이거의 오른쪽 경계선으로 추가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얘를 뭐 인라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요 블록 라인만큼. 자, 봅시다. 내려가 볼게요. 자, 그래서 폭을 한번 지정을 합시다. 이렇게 얼만큼요? 한 100픽셀만큼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복사하세요. 복사. 이렇게. 그래서 여기 OL이라는 선택자의 그 폭을 보정 길이 100픽셀로 한번 줘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건 잠깐 닫겠습니다. 선택자 이거는. 네.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럼 다시 제가 컨트롤 시프트 C를 해서 볼게요. 여기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컨텐츠이고요. 이게 패딩이고요. 보더가 이렇게. 보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입니까? 그죠? 그다음 마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진. 그럼 결국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보더의 경계의 폭만 얘가 얼마로 바뀌었죠? 100으로 바뀐 거 아시겠어요? 요거? 얘는 원래 블럭인데 이 보더의 경계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폭만 이거 100으로 지금 바꿨죠. 요거. 이해 갑니까? 자. 근데 원하는 거 이거 약간 또 붙이고 싶죠, 이것도. 그죠? 그럼 또 붙이고 또 한번 가봅시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OL이라는 태그랑 이제 마진 값이 뭐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조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할게요. 현재 지금 100픽셀로 바꿨죠. 그럼 제가 이 마진을 0부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마진을 0. OL의 선택자를 마진을 0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0. 그리고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붙어요? 붙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한 번 더 이거를 적용하기 전에 지우고요. 잠시 다시 저장하고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면 다시 자 컨트롤 시프트 C 해서 이거에 얘를 개체를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박스에서 이게 패딩이고 여기가 이제 보더 경계 오른쪽 경계가 보일 것이고 마진이 이렇게 씁니다. 지금 마진 이 보입니까? 지금 위쪽으로 마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뭘로 바꿨다고요? 0으로 바꿔서 이게 위로 통 올라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 됐나요?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진이 없죠, 위쪽으로.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그리고 자 이제 패딩을 20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럼 패딩을 일단 복사를 하고요.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 화면상에 여기 아까 전에 봤던 패딩이 지금 왼쪽으로 초록색 이렇게 된 거 보이시죠? 이 부분. 이 부분. 지금 이거 하늘색, 초록색 제가 번갈아 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죠. 이 초록색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없애봅시다. 이 부분을. 자 그래서 패딩을 없애는 게 아니고 20픽셀을 주고 있네. 20픽셀을. 자, 저장. 이렇게. 어떻게 됐죠? 해당 크기만큼 지금 고정 길이로 20픽셀을 준 거 맞습니까? 근데 이 20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 잘 보면은 이 특정 방향이 없죠. 예를 들면 뭐 이 라이트라든지 레프트라든지 뭐 탑이라든지 바텀 이 방향이 없잖아요. 그럼 이 전체를 동서남북을 다 의미를 하거든요. 어쨌든. 자 그리고 한 번 더 다시 찍어 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C에서 이거 찍어 볼게요. 이렇게 왜 이렇게. 그리고 박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패딩에 20씩 다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이거 적용하기 전에는 왼쪽에만 한 줄로 그 초록색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패딩을 20픽셀 주니까 지금 네 방향 다 초록색 다 생겼죠. 균등하게. 이해 가십니까? 네. 네. 그래서 좀 비슷하게 뭐 좀 들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됐고요. 또 됐습니다. 자, 이제 그리드 하러 가겠습니다. 그리드. 우리가 이제 기획서대로 이제 뭐 헤더, 이제 내비게이션, 바디 쪽으로 일단 선을 만들었다 칩시다. 선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거를 안에 이제 이거 내용물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내용물을 그러면 어디를 가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내용이 없죠, 그죠? 내용이 없는데 자 이사를 가겠습니다. 여기 스타일 있죠. 여기 EX 1번에 HTML에 있던 이 스타일에 있던 이 내용을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해서 어디로 가실 거냐면 일단 인덱스로 할까요? 잠깐만요. 인덱스가 뭐였죠? 소스가 요거네요. 그러면 인덱스에서 일단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어차피 나중에 그 공통된 작업을 다 같이 진행할 건데 제가 잠시 이사를 가겠습니다. 인덱스로 이사 가겠습니다. 여기로 가서 자 이제 여기서 또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덱스 하면은 이거 라이브 서버로 이렇게 좀 적용을 해주시고 지금 이거는 제가 좀 삭제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 위에 수업 이 소스 변경 이거 확인한 요거 어디 갔죠? 이 부분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그 기본적인 이렇게 선을 끊는 것까지는 했어요. 이제 박스 모델 개념을 통해서 선을 껐다 칩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왼쪽에 있는 얘는 여기 뭐 적당하게 값이 들어가 있어요. 뭐 이 F12번에서 얘를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패딩이 20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이 오른쪽에다가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넣고 싶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플렉스도 있고 많이 있지만 뭐 일단은 그리드라는 개념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화면을 구성하는 레이아웃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뭐 지금은 그리드라는 레이아웃을 개념을 잠시 한번 빌려 써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769번 라인입니다. 769번 라인. 그래서 목록이랑 본문을 이제 나란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뭐 레이아웃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드라는 거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이제 일단 방금 선을 끊는 거는 제가 인덱스에 적용을 해서 1차 일단 적용했어요. 두 번째는 밑에 있던 본문의 내용을 이 리스트라는 거랑 두 개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CSS라는 그 H1이란 태그로 예를 들어서 박스 모델 개념을 알려드렸죠. 이번에는 그 바디에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랑 이 아티클이라는 거를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그 여기 아무데나 가도 상관없는데 뭐 EX1번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EX1번으로. EX1번으로 가고요. 그리고 작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바디의 내비게이션이랑 아티클이 필요하니까 요거 두 개만 복사를 해서 일단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잠깐 요건 치우겠습니다. 왜냐면 연습장처럼 제가 쓴다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일단 스타일도 잠깐 비워두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라이브 서버에 일단 두 개를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는 ex1.html이라는 파일에서 다 지우고 스타일도 지우고 안에 있던 리스트 내용도 다 지워서 달랑 이거 두 개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787번 라인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각각의 이 테두리들을 이제 박스 모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표기를 했고요. 이제 그 다른 선택자 이제 div 태그라는 거랑 span이라는 태그를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뭔가의 그룹을 묶는 그룹 느낌입니다. 뭐 앞에 클래스와 같이요. 우리가 전체를 A라는 선택자를 선택하면 전체가 다 적용됐었죠. 근데 제가 전체를 좀 다 하기 싫어서 몇 개만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싶었을 때 뭐 하셨죠? 클래스라는 걸로 딱 두 개만 지정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div라는 거랑 이제 span이라는 것 두 개의 공통점은 뭔가의 태그들을 묶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처럼. 그래서 div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전체 블록 레벨, 그러니까 한행 끝까지 가는 게 div고요. 그리고 span은 inline입니다.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 요소를 차지합니다. 두 가지 차이점. 그리고 두 개 다 그 단점이라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그 기능은 묶는 기능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약자는 디비전이라는 약자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묶고 나서 그리고 그 이제 크롬에서 그 박스 모델 한번 비교하고 그 우리가 그 이제 스타일 경계로 이 두 개의 DIV에 대해서 그 보더 경계를 이제 색칠을 한 다음에 경계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 복사할까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복사를 하시고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자,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요. 각각의 이 개체 요소를 보시면 이렇게 자, 전체 라인이라는 거 혹시 아시겠나요? 내비게이션에서도 이게 전체를 한 줄을 차지하고 있고 자, 밑에 아티클도 어떻습니까? 전체 한 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들 자, 두 개를 일단 묶는 걸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레벨이더라 DIV라는 거는 근데 얘랑 똑같은 목적으로 쓰는 게 스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스팬으로 바꿔볼까요? 바꿔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DIV를 스팬이라고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밑에도 DIV를 스팬이라고 해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 한번 하시고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크롬 볼까요? 이렇게 여기 개발자 도구에서 보시면 자, 비교됩니까? DIV는 전체 블록 레벨이고 얘는 인라인이라는 거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이거를 컨트롤 Z에서 이전으로 변경해서 저장 한번 하면 다시 원래 블록 레벨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 부분? 네. 요거 그냥 확인만 한번 해주시고요. 자,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 단순히 그냥 보기에는 조금 밋밋하니까 경계를 하나 만들어서 선도 실선으로 표기하고 굵기도 한 5픽셀 줘서 뭐 색깔도 뭐 그대로 한번 지정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DIV라는 선택자를 선택해서 이거 CSS 문법이죠. 1타 몇 P입니까? 현재 2P죠, 2P. 왜? DIV가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자, 캐스케이딩이 되고 있죠.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그래픽이 좀 들어가니까 좀 더 보기가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회색으로 박스 전체를 이거 테두리 또는 볼더 또는 경계 선에 대해서 굵기도 주고 실선으로 표기도 하고 색도 표현을 하니까 조금 더 보기가 더 좋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표기를 해두고요.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 그리드 개념을 써서 좀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좀 나란히 하고 싶은 게 지금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두 개를. 자, 내려가 볼까요? 자, DIV로 감싼 것까지 이제 알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정 태그만 부르고 싶으면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이름을 지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걔를 ID로 지정을 하건 아니면 클래스로 지정하건 해서 뭔가를 이름을 지어줘야 내가 부를 수도 있고 사용도 할 수가 있고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자, 그래서 일단 부모 태그의 ID 값도 한번 설정도 해보고 테두리의 분홍색도 한번 변경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뭐 일단 스타일에 이거 샵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까 점클 기억나십니까? 점은 클래스를 선택하는 의미였고 샵은 제가 i샵이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그리드란 ID 명을 가진 것을 선택할 때는 샵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답니다. 자, 이거 추가하고요. 추가하시고
참고로 우선순위에서 id는 위치가 위든 아래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그리드란 id를 적용할 거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할 건지. 자, 보세요. 지금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도 이거 그러니까 한 줄이랄까요? 이 한 부분을, 한 단어를 이 div로 묶었고, 또 article도 div로 묶었는데 이거 두 개를 하나로 묶었어요. 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리드라는 id는 지칭을 뭐를 의미합니까? 이 안에 있는 두 개를 감싼 걸 말하는 걸 맞습니까? 자, 그럼 이것도 복사합니다. 이렇게 밑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화면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대충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 div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색깔을 입혔습니다. 먼저는 회색으로 입혔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div로 묶여 있고, 또요 아티클도 뭘로 묶여 있습니까? div로 묶여 있죠. 이거 두 개를 또 한 방에 또 뭘로 묶었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div로 묶었지만은 걔는 이름은 제가 줬죠. 뭐라고요? id에다 그리드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 하나 선택하려고 해요. 분홍색을 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죠? 그리드라고 붙였습니까? 그럼 그리드 id 너는 이걸 가지고 제가 이 안에서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랑 그리고 아티클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 개를 이제 나누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어디를 내려가시냐면은 쭉 내려가면 그 859번 라인에 보면 이제 그리드에 해당 템플릿의 컬럼, 이 컬럼은 뭘 의미합니까? 열을 의미하거든요. 열. 해당 열이라는 속성을 추가해서 뭐 첫 번째에 있는 컬럼 내비게이션은 뭐 한 전체 150 픽셀 고정 길이로 주고, 나머지는 전체 1pr 뭐 프래그먼트 그 단위를 주겠다라는 건데, 간단하게 요것만 일단 한번 보고 좀 쉬었다가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 그리드 안에 요 부분 요 두 개 복사를 하겠습니다. 요 두 개. 그래서 이겁니다. 이렇게. 그 나중에 단위는 제가 이거 하는 변경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얘는 왼쪽에 내비게이션 보시면 150만큼 나눠져 있고, 오른쪽은 1 프래그먼트는 이 전체를 의미하는데, 아니 두 개를 비율로 나누려면은 제가 예를 들어 뭐 1대1로 나눠 보겠어요. 1대1로. 그럼 이렇게 한번 변경해 보시겠어요? 여기도 1fr이라고 하고 뒤에는 2라고 한번 내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변경되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일단 녹화는 제가 중지하고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습은 이렇게 했고요. 이거를 실제로 여기에 적용해 볼 겁니다. 그럼 이 OL이라는 걸 디압에 하나 묶고 밑에 있는 것도 디압을 묶어서 두 개를 나란히 하면 되겠죠? 어쨌든 자, 녹화는 중지를 하고요. 제가 다음